자, 그러면 이런 현상, 어떤 개념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요,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느냐, 이게 뭐 어쨌다고, 그게 나쁜 것이냐? 꼭 그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5만 가지에 다 갖다가 안보를 갖다 붙이면 일단은 국민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환경도 안 보고, 금융도 안 보고, 코로나도 안 보고, 온 군데가 다 안보 이슈니 피곤하죠. 사실 안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주 등장하면 안 되죠. 왜? 이건 비상적인 문제잖아요. 비상시에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최우선의 과제가 되는 것이 안보예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거나, 이건 뭐 우리가 안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안보가 돼야 되고, 뭐 IMF 사태가 이것도 안보가 돼야 될 것 같고, 뭐 쌀값이 내년에 폭등할 것 같으면 먹는 게 없으면 그것도 안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안보로 간다? 이거 생활 자체가 엄청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도 보면 이런 추세가,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치화되고 안보화돼서 안보 이슈가 된다면, 자, 어떤 문제가 될까요? 개념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안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또는 뭐 홉스가 얘기했던 그런 안보가 아니라, 이제는 뭐 웬만한 건 다 그냥 우리가 오락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안보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정치학자였던 이태리 출신의 사르토리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이 추상성의 사다리라는 개념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요걸 응용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이런 거꾸로 된 사다리 같은 개념을 하나 던졌습니다. 어떤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사회과학이나 또는 뭐 지역학이나 국제학이나 이런 거 연구를 하시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권력, 뭐 국가,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안보, 다 핵심적인 개념들인데, 이 개념들을 쓰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넓게 쓰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좁게 씁니다. 자, 아까 안보라고 하는 개념에서만 놓고 보면 좁게 쓰는 사람들은 국가 중심의 군사적인 안보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 안보, 코로나 안보 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넓게 쓰는 사람들은 이 위로 올라가죠. 그죠? 넓죠. 사다리가 넓습니다. 좁게 쓰는 사람들은 밑에서 이렇게 좁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아래를, 사다리를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외연을 확장한다고 부릅니다. extension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반면에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security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 중심의 또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본질보다는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깊이는 얕아지는 거죠. 그 내포라고 하는, 영어로 intention이라고 하는 거는 낮아지고 extension은 넓어지고,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많아지지만 본질은 많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탈냉전기에 들어와서 안보 개념은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왔습니다. 확장이 돼서 왔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오기는 했지만 외연은 넓어졌는데 분명히 본질은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사르토리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경고는 뭐냐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건 좋은데 반드시 근거를 가져라. 무슨 근거? 이론적인 근거. 예를 들어 당신이 보건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면 왜 보건안보가 전통적인 군사안보에 비해서 그것이 중요하게 되었는가를 이론적으로 밝히면서 사다리를 조심스럽게 올라가야지,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갖다가 안보를 갖다 붙이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내포가 굉장히 얕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본 없는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린 건데요. 외연이 넓어질수록 내포는 좁아지고, 이게 두 가지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환경안보, 인간안보, 금융안보 다 포함시키면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군사안보, 국가안보로 줄이면은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 어느 지점에서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왜 그래야 되는가에 관한 이론적인 논거를 잘 밝혀주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논거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학계라든가 또 연구소 같은 데서 보면 환경안보라든가 인간안보 얘기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런 사르토리의 이런 경고를 가지고 가서 초치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제 그다음부터 잘 안 부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뭐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가서 외연을 확장할 이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론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하는 이 과학 철학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ECC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의 본질적인 경합성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학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민주주의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보면 심지어 여러분들 북한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의 정식 국호가 뭐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그죠? 거기도 민주주의예요. 지들 딴에는 민주주의 한다는 겁니다. 중국도 민주주의하고 러시아도 민주주의하고 헌법은 다 민주주의예요. 세상에 그렇게 민주주의일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거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도 다 다릅니다. 전형적으로 ECC죠. 또 지금 우리가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하지만 당신은 뭐가 안보라고 생각해? 라고 뭐 어떤 사람은 군인만 떠올릴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코로나 떠올릴 거고 안보 개념도 기본적으로 ECC죠. 사회과학에서는 또는 인문학에서는 ECC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논문 쓰시거나 연구하실 때도 그런 버릇들이 있죠.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 따르면 뭐 옥스포드 사전에 따르면은 안보란 뭐 어쩌고 저쩌고 정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논쟁 가죠. 그만큼 합의하기가 어렵죠. 자연과학과 너무 다르죠.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경합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경합적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안 할 것이냐? 그럼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우리는 다 상대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약간의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대화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MCC가 되겠습니다. MCC는 Mutually Contested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느 본질적으로는 본질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서는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 이 정도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됐건 안보가 됐건 국가가 됐건 그 본질은 원래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나는 코로나, 너는 사이버, 너는 인간안보 이런 식으로 넓혀가서 조금씩 그래도 기본적인 이론적인 합의점들은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논의를 이런 과학철학적인 논의를 안보 개념에도 적용하면 제 생각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나 또 홉스류의 안보 개념들을 우리가 적어도 공유를 한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적인 형태로 가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ECC라는 거는 원래 핵심적인 내용에서 부딪히니까 이 근본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문을 할 필요가 없죠. 서로 나 혼자서만 그냥 떠들고 말면 되는 건데 그거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ECC보다 조금 완화된 형태로 MCC로 바꿔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가 가져가자. 안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떤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슈 정도에는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중요한가에 대한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정도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안보 개념들 뭐 불가피하게 시대적인 변화, 국제정치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안보 개념도 확장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도 더 넓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짚어봤던 이론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는 우리가 본질은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아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가 쓰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외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외연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념 왜곡이나 이런 의미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상성의 사다리를 오르면서 개념이 외연을 부득이하게 확대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ECC에 머무르지 말고 서로 간에 노력을 해서 어떤 개념의 본질적인 측면을 찾아가려는 그런 MCC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위에 사이버 안보라는 우리 부제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그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10여 년 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이버 안보 이슈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사이버에다가 이제 안보라는 문제를 붙였는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버 안보일 필요가 있나요? 사이버 범죄는 안 될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이버 범죄라고 하면 그냥 경찰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경찰에 다 그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라고 하면요, 군이 나서야 될 것 같죠, 그죠? 국가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고, 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고 거기다 예산을 쏟아 붓습니다. 이런 현상이 미국, 한국에서 그대로 벌어집니다. 미국에서도 사이버 사령부 만든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넘고요. 한국도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쓰시고 핸드폰 많이 쓰시는데 허구한 날 뭐 해킹 당하고 뭐 무슨 뭐 폰뱅킹 문제 생기고 하는데 이게 다 사이버 안보라고 하면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상생활에서 강도나 도난 사건처럼 그냥 경찰에서 일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도 안보라 해야 되느냐? 사이버가 왜 안보가 돼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공격받은 2013년에 농협 전산망 해킹,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주민등록번호가 나가서 어디 게임 회사에 돌아다닐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 케이스와 미국 케이스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특히 미국에서도 이게 심각했습니다. 뭐가 심각했냐? 사이버 사령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를. 그래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서 별도의 군 편제를 만들고 거기에 컴퓨터 전문가들, 네트워킹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뒤로 어떤 공격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컴퓨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경우에 그냥 민간 회사들이 알아서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농협이 막고 청와대가 막고 소니사가 따로 막으면 되는데 그거를 사이버 사령부가 나서서 다 막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중요한 것은 사이버 상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안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범죄로 볼 것이냐, 이 차이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회 세력 간의 다툼에 의해서 안보 이슈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이버 안보 사령관도 임명이 되고 사이버 짜르라 그래서 백악관에 담당 비서관 직위도 생기고 사이버 사령부 생기고 우리나라도 역시 사이버 사령부가 생겼죠. 생겼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댓글 공작하다가 여러 명 수갑차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굳이 안보 이슈화하지 않아도 됐는데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만들어졌고 안보화를 하다 보니까 안보 개념을 너무 쓸데없이 확장시켜가지고 사달에 막 올라간 거죠. 그럼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곳에 자원을 많이 낭비를 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코로나 같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 터졌을 때 국가적 자원이 뭐 사이버 사령부에 왕창 나가고 뭐 어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을 한 10여 년 들여다보면서 그런 뭐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이 안보 개념의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가 아주 쉽습니다. 안보를 내세우면서 이제 레토릭이죠. 레토릭, 수사적인 도구가 되면서요. 정말로 필요한 수준보다 더 과장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개념 ECC 중에 하나가 민족입니다. 민족주의도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사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민족하면 뭐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끓어오르고 뭐 그런 해가지고 왠지 저 사람을 밀어줘야 될 것 같은, 정치인들이 당연히 좋아하죠. 민족주의, 뭐 태극기도 내세우고 뭐 일본을 나쁜 놈 만들어 가지고서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몰아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개념들이 안보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뭐 이론적으로 조금 살펴봤지만 이 어떤 특정한 개념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인문사회 쪽의 개념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어떤 사회정치적인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강연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너무 시간이 좀 남은 수 있다면 뭐 질의응답 받으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